국내에 아시아 최대 수목원이 있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면 여행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목원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이곳을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너무 넓고 볼거리가 많아서 하루만으론 다 보기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 수목원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명소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목원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 코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하며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곳은 바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해발 650m 고지에 자리한 이 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따라 조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림 전시 공간입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뚜벅이 여행객을 위해 안동과 영주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착 후에는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로 먼저 향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관람 티켓을 구매하고 수목원 안내 지도와 체험 프로그램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에 우산과 나무 지팡이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나무다리를 건너 조금만 걸어가면 트램 탑승장이 나타납니다. 가는 길에도 계절꽃과 포토존이 잘 꾸며져 있어서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수목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모든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기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트램 이용이 거의 필수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어린이날이라 대기줄이 꽤 길었지만 생각보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어 금방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호랑이 숲이라 그런지 트램도 호랑이 모양 트램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호랑이 숲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로 오르막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보로 이동할 경우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트램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이동 중간에 안내 방송으로 수목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숲길과 다양한 테마 정원들이 펼쳐져 있어서 트램을 타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관람 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램 도착역에서 내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램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호랑이 숲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마치 산책하듯 기분이 좋아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백두산 호랑이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가는 길에는 중간에 화장실과 호랑이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았습니다. 호랑이 숲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호랑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한청, 우리, 한, 도, 태범, 무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6마리 백두산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건강과 스트레스를 고려해 하루에 2마리씩 번갈아 가며 방사된다고 하네요. 제가 갔을 땐 호랑이가 소고기 뼈를 뜯고 있었는데 가끔은 유리창 가까이까지 다가오기도 해서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숲 뒤편에는 작은 전망대가 있어 올라가 보았는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호랑이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일반 동물원과 달랐던 점은 인위적인 구조물이 거의 없고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된 점이었는데요. 넓고 울창한 숲속에서 호랑이가 여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진짜 호랑이 터전에 온 듯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호랑이 숲을 둘러본 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알파인 하우스입니다. 이곳까지는 숲길을 따라 약 12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중간에 계단 구간도 있어 걷기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착하니 3개의 유리 온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요. 외관이 마치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연상케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파인 하우스 안에서는 국내외 고산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온실마다 기온과 습도가 다르게 조성되어 있어서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고산 식물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온실 옆에는 쉼터도 마련돼 있어 탁 트인 산 경치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알파인 하우스를 둘러본 뒤에는 다시 호랑이 숲 트램 도착역 쪽으로 내려와 도보로 수목원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하얀 줄기에 자작나무가 곱게 뻗어 있는 자작나무 원이었는데요. 마치 북유럽의 숲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도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더해져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작나무 원을 지나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독특한 분위기의 암석원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들을 모아 전시한 공간인데요. 돌과 식물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생명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 사이로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고 곳곳에 물이 흐르거나 분수가 설치돼 있어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암석원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하실 때는 발걸음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로 탁 트인 전망 덕분에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고지대에 자리 잡은 야생화 언덕입니다. 이곳은 해발 약 800에서 900m의 위치에 있어 초여름이 되면 고산 야생화들이 만개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땐 아직 꽃들이 피기 전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5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오면 가장 화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지금도 탁 트인 언덕 풍경 덕분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머물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사계원입니다. 이름처럼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인데요.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 여름엔 백합과 해바라기 등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이 피어 있어서 언제 가도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수선화가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노란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운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계원 길 끝 자락에는 거울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맑고 잔잔한 수면 덕분에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비추는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땐 흐린 날씨라 수면에 또렷하게 비치진 않았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반사돼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연못 주변으로는 산책로와 쉼터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기에도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울 연못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면 수변 생태원으로 이어지는 하천길이 나옵니다. 약 12분 정도 걷는 거리인데요. 이 구간은 트램 이동 동선과도 겹치는 곳이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았습니다. 수변 생태원은 기존 하천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으로 물가를 따라 생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길이 평지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는데도 무리가 없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호랑이 숲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보였는데요. 그 구간부터는 계속 오르막이어서 올라갈 땐 트램을 이용하는 게 좋고 내려올 땐 대부분 내리막이라 천천히 걸어오는 동선이 더 편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약용식물원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약용식물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중간에는 전통 약방을 재현한 작은 구조물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또 한쪽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백두대간 수목원은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5월 초임에도 벚꽃이 아직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늦봄의 벚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절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약용식물원을 지나 이어진 숲길을 따라가면 비비추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간이었는데요. 길 양옆으로 초록빛 나무들이 가득해서 걷는 내내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나무 사이사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햇살 좋은 낮에는 싱그러운 녹음을, 저녁에는 은은한 불빛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의 모든 구역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수목원 진입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진입광장에서는 화려한 튤립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무려 9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한 대형 꽃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채로운 색의 튤립들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마치 꽃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규모도 크고 각기 다른 테마의 숲이 이어져 있어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지였습니다. 진입광장을 지나 마지막으로 다시 방문자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3시간 정도 천천히 둘러본 일정이었는데요. 수목원 규모가 워낙 넓다 보니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산책하듯 계속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머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홈페이지를 보니 숙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1박 기준 6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고 해설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더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꼭 하루 머물며 수목원을 천천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더운 한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오면 더 쾌적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